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해마다 턱관절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39만여 명이 이 턱관절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나도 혹시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토크닥터 토닥과 함께 하시죠. 이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구강내과 전문의 서봉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먼저 이 턱관절은 정확히 어느 부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인체는 200개가 넘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가락 마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은 이 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구부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손가락은 굴곡 운동만 가능하죠. 근데 턱관절은 우리 귀 앞에 양측으로 오른쪽 왼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입을 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씹을 수도 있고 턱을 앞으로 내밀 수도 있고 또는 좌우 측방 운동도 가능하죠. 이런 모든 입의 운동에는 턱관절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만큼 턱관절은 운동 범위가 아주 넓은 신체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의 기능은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는 호흡을 할 때도 사용이 되며 우리 얼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기능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 장애란 무엇인가요? 턱관절 장애란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 즉 말하고 씹고 음식을 삼키고 하품을 하는 등 일상 행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능 제한으로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윗니 아랫니 교합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래턱뼈도 있고 머리뼈도 있고 또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원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죠. 디스크도 존재하고 인대도 존재하고 씹는 근육, 또 주변 근육, 치아 치주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 기능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은 근육 문제, 또 인대 문제, 디스크 문제, 뼈의 문제인 골관절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자연히 입하고 턱을 자주 사용을 해서 좀 관심이 가지는데요. 자, 이렇게 말 많은 저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야. 여러분, 오늘은 바람을 가르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품할 때 가끔 턱에서 딱 소리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장한 체격을 가진 딱 소리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가끔씩 한 번씩 소리도 나고. 본인께서? 네. 네네네. 하품하다가도 나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많이 딱 소리가 나요? 네, 자주 나요. 아니 체격을 보니까 운동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복싱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복싱한 지는 한 3개월? 3개월이요? 네. 근데 어떻게 몸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혹시 어떤 다른 운동 하셨어요? 예, 저는 원래 기계체조. 기계체조요? 네, 운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선수세요? 예.
지금 3개월 만에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실게요. 오. 역시 운동 지금 현직 선수시라 금방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너무 잘생기셨는데 여기 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원래 뼈가 부러질 때 보면은 딱 네. 들어가는데 네. 입 벌린 하품할 때도 혹시나 뼈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게 딱 소리가 나는 게 부러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 네, 살골이 되거나 복싱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일 3일이요. 3일 만에 뭘 배우셨나요? 저는 스텝이요. 스텝. 네, 스텝을 한번 그러면 밟아볼까요, 우리? 네. 네네네. 네. 발 위주로. 네, 이게 다인가요? 그냥 뛰기만 하는 거? 네. 복싱으로 이루고 싶으신 어떤 목표가 있나요? 네, 아마추어 대회나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3일이지만 3개월 또는 한 3년 후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품할 때 턱에서 가끔 딱 소리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간헐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만 나는 것은 병적 상태가 아닙니다. 단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거나 입을 벌리지 못한다면 병적 상태가 의심되므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 학창 시절 친구 중에요. 나 입 벌릴 때마다 딱 소리 난다 하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입 벌리면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저를 보여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주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턱관절 장애인가요? 예를 들어서 귀나 귀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면 먼저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명인지 턱관절 소리인지. 이명인 경우에는 윙하거나 삐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턱관절 소리는 반드시 입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딱딱거리는 소리, 즉 클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머리카락을 만질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즉 연발음이라고 표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 작가님이 예전에 날아오는 공을 맞아가지고 이 턱에 맞았대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그 턱관절이 그 이후로부터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턱관절은 그 원인이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외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외상은 우리가 크게 거대 외상과 미세 외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외상이라는 말 그대로 안면을 다치거나 낙상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얼굴에 직접 타격을 입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현재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턱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거대 외상이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외상, 미세 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를 물거나 이를 갈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씹거나 또는 턱을 괴거나 등등의 습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윗니, 아랫니가 잘 맞지 않거나 또는 이가 상실이 됐는데 수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정교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전신적인 관절염이 생길 때 턱관절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 또는 심기증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턱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원인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턱관절 장애는 안면 근육 이상에 의한 특이한 질환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두 분이 남았는데요. 네, 턱관절 장애는 왜 안면 근육 이상에 의한 특이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보통 저희 척추도 보면 네. 허리에 근육이 없으면 네. 척추가 무너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굴도 다 온몸이 이어져 있으니까 비슷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복싱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횟수는 8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혹시 그 공백 기간은 혹시 왜 생기? 아, 저 편도 수술하고 뭐 이런 거요. 아, 정말요? 네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앞으로도 복싱 열심히 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우리 관장님! 턱관절 장애는 안면 근육 이상에서 오는 특이 질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근육에 의한 질환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뼈, 뼈. 네. 뼈에 의해서 아파서 그럴 것 같아요. 뼈 쪽에요. 네네. 근육보다는 뼈에 이상이 네. 있는 것이다. 네네. 관장님 본인 어떤 막 챔피언 벨트도 있고 막 그러시던데, 네. 네, 어떤 수상 경력에 대해서 잠시만. 네, 그럼 옛날 스타일로 해볼까요? 네, 어떻게 옛날 사람. 안녕하세요. IFBA 슈퍼플라이크 세계 챔피언 김지영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스틸 챔피언 김지영! 세계 챔피언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영광을 좀 선사해 주십시오. 원, 투, 이거 제가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 자 한번 쇼, 자, 공격수, 저. 네, 원구 씨 이번에 특히 더 고생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혹 보이세요? 아직도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세계 챔피언에게 맞습니다. 받은. 네. 턱관절 장애는 안면 근육 이상에 의한 특이한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물론 근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는 빨갛고 하얀 것들이 모두 턱을 움직이는 턱관절 근육입니다. 여기 머리 부분에도 있고 턱 부분에도 있고 또 구강 안쪽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육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보시면 머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턱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뼈와 아래턱이 만나는 이 부분이 턱관절을 이루고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여기 보시면 또 디스크, 소위 관절 원판이라는 디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의 문제는 근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뼈도 발생할 수 있고 인대도 발생할 수 있고 디스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턱관절 문제가 아주 특이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인 중에 4명 중 1명은 이런 턱관절 문제 증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입니다. 흔한 질환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턱관절이 안 좋다 생각이 들 때 언제쯤 병원을 가야 되나요? 턱관절은 아주 복잡한 관절이죠. 네네. 그리고 기능이 아주 다양해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주 간단한 치료와 관리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복잡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되면 만성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상태가 빠지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입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또는 큰 소리가 주변에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거나 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작아진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의자에 한쪽 엉덩이만 걸치고 앉으면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무빙.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 O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문제가 된다. 제가 취업 준비 중인데 네.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도 앉고 저렇게도 앉고 네. 앉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턱관절에도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턱은 그러면 턱에도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아니요, 지금은 운동을 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스파링 하시죠? 네. 스파링 할 때 턱을 가격당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아, 머리가 띵하죠. 머리가 띵 하나요? 네. 그리고 자주 맞으시나요? 맞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가드를 올리고. 아, 가드를 올리고. 그러면 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자세 한번 취해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들어온다. 네, 제가 상대방이에요. 자, 쭉! 오, 네네, 쭉! 네, 쭉! 쭉!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X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등 떠밀려서 나오시고. 등 떠미신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네, 의자에 한쪽 엉덩이만 걸터 앉아도 턱 관절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자세하고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턱하고는요? 네.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 같은 경우 척추를 잡아주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턱하고는 전혀 문제가 네. 없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복싱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네. 1년 정도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자주 어떻게 사이가 좋으세요? 네. 남편분하고? 네. 사이가 좋으시다고요?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그쵸? 네. 앞에 남편이 있다 생각하시고 리듬 복싱을 다시 박수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남편분 조심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의자에 한쪽 엉덩이만 걸치고 앉으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턱관절 근육, 그리고 머리, 목, 어깨, 허리의 근육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되면 다른 근육뿐 아니라 턱관절 근육에도 대칭성을 깨뜨려서 과부하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반듯하게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다고 치면 목이 앞으로 쏟아지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턱관절 근육도 같이 과부하가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턱 관절 장애로 인해서 다른 증상이나 질환들이 동반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동반될 수 있습니다. 턱관절 근육 중에 하나인 여기 보시면 관자놀이에 위치하는 척두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턱관절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람들은 두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학적인 검사와 함께 턱관절 검사 그리고 이갈이나 이 악물기와 같은 생활 습관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 환자 본인의 증상이 생리적인 정상 범주인지 아니면은 병적인 상태인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턱관절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문진이나 임상 검사나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과연 정상적인 범주인지 병리적 상태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또 조금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간단한 자가 관리 교육만 받고 귀가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교육을 받고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상태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 검사 외에도 심리 검사 또는 혈액 검사, 수면 검사, 그리고 잘 아시듯이 CT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하고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물리치료 외에도 약물치료, 행동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주사치료, 또 교합장치치료, 심지어는 의과와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골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윗니 아랫니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술적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고요. 교합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구강내과 서봉직 교수님과 함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과 관리 방법을 개인형 맞춤형으로 습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턱관절 장애는 일반적인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가 작년에 걸렸다고 올해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증상이 원인이 뭘고 이에 따른 개인형 맞춤형 교육 방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어릴 때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공식 질문,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좋은 생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올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씹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증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으로는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따라서 턱 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도하게 입을 크게 벌리거나 좌우로 비트는 행위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쪽으로만 식사하는 것은 턱관절 문제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오징어라든가 오돌뼈라든가 이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조금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연극 또 뭐 뮤지컬 이렇게 방송까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오래 지속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피할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턱관절 장애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증상이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얼굴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입을 잘 벌리지 못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자가 관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구강내과 전문의 서봉직 교수님과 함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